손자는 큰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를 예감하며 살았어요. 그 춘추 시대는 지역 패권 전쟁이에요. 이때 전쟁하고 전국 시대 전쟁은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잔혹도도 상상을 초월해요.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 백성들이 입는 피해도 전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해요. 이 사람은 이걸 내다보고 앞으로의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좀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잘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전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도 얘기도 안 했고 뭐 그 방법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리더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바뀐 패러다임에 따라 미래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제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속이는 자가 실권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영웅은 쓰러지고 백성은 죽은 영웅이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영웅이 될 뻔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또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는데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웅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이 또 이게 온 세계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럴 때 꼭 전쟁이 나더라고. 삼국지의 영웅이라고 이제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손자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변화를 봤던 사람들. 제가 그 비유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삼국지 초장에 등장하는 거 보면 완전히 무슨 예선전 같잖아요. 태수급 애들이. 거기서 리턴 매치를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3명만 남는 거거든요.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조, 유비, 송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근데 그 똑같다는 게 뭐냐면 시대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 시대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가치와 방법에 몰입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 좀 나은 애와 덜 나은 애가 있었던 것뿐인데 최종 라운드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미래를 봤던 사람들이다. 이게 진수의 평가입니다. 다만 똑같이 미래를 봐도 어떤 디테일한 능력이 좀 다를 수가 있고 환경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진수는 조조가 제일 나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그냥 셋 다 공평했다고 생각해요. 조조, 유비, 손권이라는 3명의 틀과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 중간에 무수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사람들.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그냥 머리가 좋았거나 나빴거나 인간성이 좀 덜 됐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갈량은 소설 속의 제갈량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일단 양반 선비 문화가 오래되고 이 과거 급제에서 공부 잘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그려진 제갈량의 전쟁은 딱 선비 문인들이 생각하는 사실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 되면 굉장히 문인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반 선비 문화가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그려진 제갈량의 전쟁은 드라마틱하게 된 거죠. 그 탓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관우보다는 장비를 좋아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관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관우는 문무가 겹쳐 있고 제갈량은 문이고 장비는 그냥 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 장비 이 조합이 괜찮은 거야. 머리가 있는 사람과 머리가 없는 사람. 근데 관우는 둘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트럼프가 진짜 손자병법을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손자를 좋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손자도 결국은 세상의 변화를 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세상이 변할 때 이걸 깨닫는 사람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불안감은 커지고 기존의 틀은 안 맞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돼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극좌 극우라는 말을 쓰지만 그 극좌 극우라는 표현은 전 좋아하지 않는데 이념 대립, 인종 대립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사회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어떤 관습도 만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그 사회의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안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하니 사람들이 지식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강성 리더라는 사람은 대개가 문제를 단순화해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성 리더들이 나오면 전쟁이 난다라는 말은 리더가 강하니까 싸우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복잡하고 모르는 게 많아졌는데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하니까 해결책이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법이 5개밖에 없다면 주먹을 왜 쓰겠어요? 5만 조, 50만 조가 되고 예외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해결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성 리더가 나왔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분열되고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해결책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위험한 시기죠. 많은 분들이 세상이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손자병법도 사실은 춘추 시대가 끝나고 모든 사람의 꿈은 이제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정된 시대로 가자라고 할 때에 손자는 이제 더 큰 전쟁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게 썼어요. 그럼 이걸 보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전략을 쓰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전쟁을 예방하거나 빨리 덜 잔혹하게 끝낼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손자병법은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전쟁을 가르치는 책이지만 동시에 전쟁이 왜 일어나며 인간이 전쟁이라는 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어떤 전략을 생각할 때도 이게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와 놀라운 분석과 통찰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그런 점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면에 중점을 둬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